제가 또 강간에 더 예민해요. 저도 이제 강간 미수에 그쳤긴 했지만 저도 이제 강간 피해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것 같긴 한데,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내 피부가 스쳤다라고 하면은 그, 그 영주 할아버지가 이제 안 좋은 말 들으면은 이제 귀부터 씻었듯이 저는 그 부위를 바로 소독할 겁니다. 진짜로 불결하고 더러워요. 자, 오늘 저를 개빡돌게 했던 그 사건, 저 밀양 그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. 가해자가 무려 지금 이제 정확히는 이제 파악된 가해자만 119명입니다. 기가 막히죠? 여중생 2명을 119명이?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예요. 이게 아직도 트라우마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뉴스랑 이제 기사에서 이게 나오잖아요. 사건 경위랑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분노가 그 당시에는 엄청났어요. 근데 이게 해소하지 못한 분노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남아가지고 지금은 아예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. 저는 이게. 저 그래서 밀양 아직도 못 가요. 밀양 지나가지도 않아요. 그래서 최근에 친구가 밀양에서 그 뮤지컬을 했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이제 보러 오라고 했는데, 저는 밀양을 지금 가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사정을 말했죠. 밀양에서 이 사건 때문에 밀양을 못 간다. 드라마가 있어서 밀양을 밟지 못한다. 난. 그 사건 당사자도 아닌 내가 이 정도인데 피해자는 어떨까 생각하면은, 근데 너무 끔찍한 게, 그 사건은 오케이, 사건은 일어났어.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피해자들이 이제 전학을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도 사람을 몰아붙였잖아요. 나는 그 정말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. 너무 끔찍해요. 이게 피해자도 피해자인데 거기에 경찰까지 껴있었고, 가해자로. 경찰도 가해를 하고, 그 공교 교사들도 가해를 하고, 마을 주민들도 가해를 하고, 전학 간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해를 하고. 믿을 수가 없었어. 그러면 제가 그 또래이기 때문에, 그 또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? 그러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. 더 옛날이었으면 몰라. 근데 그 당시 2004년 막 이랬을 거예요. 그 당시에도 저는 이제 원래 수원 사람이잖아요. 그 당시에 수원에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니었거든요. 피해자를 오히려 몰아세우고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, 온 마을이 다 한통속이 돼갖고 했잖아요. 그 사건은. 그러니까 그 몇몇 그 쓰레기 같은 놈들만 그랬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트라우마 안 됐을 거예요. 근데 그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해갖고 가해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. 너무 역겨워요. 제가 또 강간에 더 예민해요. 저도 이제 강간 미수에 그쳤긴 했지만 저도 이제 강간 피해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민한 것 같긴 한데,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내 피부가 스쳤다라고 하면은 그, 그 영주 할아버지가 이제 안 좋은 말 들으면은 이제 귀부터 씻었듯이 저는 그 부위를 바로 소독할 겁니다. 진짜로 불결하고 더러워요. 만약에 그 밀양이라는 도시가 정말 좀 개선이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공식적으로 뭔가 내놨겠죠? 공식적으로 과거 이 사건에 대해서 반성이라는 건 그렇죠. 밝히고 피해자의 이제 회복에 무언가 했겠죠? 근데 여태까지 전혀 없었거든요. 오히려 이번 작년에 이제 고소를 해갖고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, 오히려 피해자를 지금 이제 고소해버리는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.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를 고소했어요. 강간범이 저 새끼가 강간범이야라고 했다고 고소한 거예요 지금. 그리고 우리나라 법률상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돼요.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제 걸리기는 해갖고 그 이후로 지금
처벌을 받을 확률이 꽤 높아요. 아직 판결까지 나온 건 아닌데. 근데 애초에 이게 송치가 난 것도 그렇고 검찰이 구형을 한 것도 그렇고 난 이해가 안 돼.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법률은 법률 그대로 1차적으로는 구성이 돼 있어요. 근데 그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 있잖아요. 그걸 이제 법 해석이라고 하죠. 법 해석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. 완벽하게 그걸로만 하진 않아요. 법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법률을 보면은 이제 야 이거 법이 법 그대로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예외를 두면 되냐라고 하긴 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. 왜냐면은 그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법을 이 이유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법이 오히려 이걸 만든 이유에 역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법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 법의 해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된다. 야 이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아니 지금 밝혀진 것만 119명이에요. 더 있겠죠? 더 있겠죠? 최소한 120명은 넘어가겠죠? 119명이 다는 아니겠죠? 안 밝혀진 사람이 있겠죠? 뭐 많겠죠? 그 마을이 다 같이 합심해갖고 이 범죄자 새끼들 다 숨겨줬는데 그러니까 강간 사건 같은 거는 신념에 의한 무효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누가 이제 뭐 공산당이야. 그럼 자기는 이 공산주의가 맞다고 생각해. 그래서 만약에 숨겼어.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 뭐 잘했든 잘못했든 네 신념에 의해서 했어. 너는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강간은 옳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. 그 인류 역사상 강간은 옳다라고 여긴 공동체가 있나요?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죠. 이제 신부를 보쌈해가지고 결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공동체는 있었죠. 근데 거기서만 잘못한 줄을 몰랐다? 말이 안 되지. 그건 말이 안 되지.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지. 강간이 옳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. 그래서 이번 사건에 또 굉장히 화가 났고 가해자가 이제 고소했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강간범이 강간 피해자를 고소한 게 아니라 저는 그 강간범들이 유튜버를 고소한 줄 알았어요. 아니 그래 경찰이 송치한 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. 근데 이게 검찰에서 기각이 안 났다고? 검사가 이거를 기소를 했다고? 그게 난 이해가 너무 안 돼. 너무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말이 돼?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적 제재는 제도적으로 갖춰지는 거는 안 된다. 다만 사적 제재가 일어났을 시 처벌은 하되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들어가야 한다. 요렇게 주장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게 사적 제재라는 게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이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가해자가 아니 여기 이제 강간 피해자가 이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. 근데 막 찔러 죽인 게 막 그냥 푹 찔러 죽이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눈을 차례대로 찌르고 혀를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막 이렇게 엄청 잔인하게 죽였어.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과연 이 강간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말살을 시킬까? 아니면은 동정 여론이 훨씬 크게 작동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동정 여론이 훨씬 크게 작동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라는 거는 제도적으로는 금지되는 게 맞지만 이미 우리는 사적 제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사적 제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해요.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니 씨발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검사가 기소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사회 정의에서 멀어진 게 아닌가. 사적 제재를 우리 법률이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가.
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갖고 최근에는 이제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사적 제재물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. 뭐 대표적으로 더글로리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런 게 우리 문화권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고 성공을 거둔 이유는 비질란테 막 이런 것도 있죠. 성공 거둔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법의 집행이 맞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에. 근데 일단은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. 밀양 사건으로 배우는 이 벌레 삶에 대해서, 벌레 삶, 벌레 라이프